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이제 곧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산이 가장 예쁜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산행은 날씨가 춥고 필요한 장비가 많다 보니 어떤 옷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겨울 산행에 사용하는 장비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장비로 제가 모든 겨울 산행을 다 하고 있고요. 최악의 상황은 영하 21도, 그리고 바람이 초속 6m, 체감온도 영하 28도를 넘어드는 소백산 극한의 상황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설악산 일출이라든지 체감온도 영하 25도를 넘나드는 겨울 산행을 여러 번 겪어본 세팅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2월에 안나푸르나를 똑같은 세팅으로 다녀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클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땀이 있고 없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굴과 상체에 땀이 굉장히 많아서 상체와 머리의 땀 배출에 신경을 많이 쓴 세팅이고요. 상대적으로 하체와 발에는 땀이 없어서 그쪽은 땀 배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세팅이기도 합니다. 만약 땀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세팅하기가 좀 편한 것 같고요. 땀이 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따뜻하게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땀이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같이 땀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얇게 입어도 이렇게 티셔츠 한 장만 입어도 상체가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땀 배출에 굉장히 신경을 쓴 세팅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좀 추위를 덜 타는 편이고요. 여자분들이 추위를 조금 더 타는 편입니다. 특히나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겨울 산행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팅이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세팅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제가 사용하는 장비를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장비를 사야 되고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은요, 이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베이스 레이어는 피부 바로 다음에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 레이어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일단 모든 옷은 보온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 안에서 난 땀을 빠르게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비는 바로 이 장비입니다. 브린제 슈퍼 서머라는 장비이고요. 예전에도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망사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민망한 모양인데, 그 민망한 모양과는 다르게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저는 이 장비가 없으면 겨울철 산행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땀을 진짜 빨리빨리 흡수해서 빨리빨리 배출해 주는데요. 정말 이 옷이 있고 없고가 겨울 산행의 쾌적함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땀 많으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땀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보온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하나쯤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다만 가격이 좀 상당합니다. 꽤나 비쌉니다. 저는 이미 6, 7년 돼갖고 한 3, 4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할 거고, 물량을 구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즘은 비슷한 소재의 옷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린제가 이미 있어서 다른 것들은 안 써봤는데 성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물량이 없거나 혹은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비슷한 재질로 된 상품들을 한 번씩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팔과 긴팔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반팔이면은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보통 긴팔을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추위를 많이 타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긴팔을 입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반팔로도 크게 불편함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브린제만 단독으로 입고 바로 미드레이어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브린제만 단독으로 입지는 않고요. 브린제와 함께 별도의 티셔츠, 긴팔 티셔츠를 하나 입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파타고니아에서 나온 캐펠린 미드웨이트 크루 모델이고요. 아마 베이스 레이어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쓰고요.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무난합니다. 특별히 뛰어날 건 없지만 또 그렇게 빠지는 성능도 아니고요. 그냥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계열의 브린즈 입고 캐필린 미드웨이트 입으면은 웬만한 겨울철에는 오르막으로 올라갈 땐 이렇게 베이스 레이어 2겹만 착용을 하고 오르막을 오르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제가 오늘은 찾지 못했는데 폴라텍 파워드라이로 된 티셔츠도 한 장 있는데 오늘은 찾지 못했습니다. 폴라텍 파워드라이 같은 경우도 땀을 굉장히 빨리 말려줘서 베이스 레이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티셔츠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미드레이어인데요. 미드레이어 같은 경우는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드레이어 고르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오늘은 제가 미드레이어를 꽤 많이 갖고 나왔는데 일단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류는 플리스 종류입니다. 오늘은 플리스 종류는 일단 3개를 갖고 나왔는데 아크트릭스의 델타,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아런에어, 그리고 마운틴 하드웨어의 몽키 그리드 자켓입니다. 네, 셋 다 플리스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제품들인 것 같고요. 미드레이어를 고르실 때 먼저 아셔야 되는 점은 단 한 장의 미드레이어가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보온 능력은 뭐 두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 방풍 능력과 그리고 투습 능력, 그러니까 바람을 얼마나 막아주는지와 그리고 땀을 얼마나 빨리 날려주는가, 이 투습력과 그리고 방풍 능력은 보통 상반된 능력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뛰어나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플리스 계열의 미드레이어는 방풍 능력보다는 투습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리스 계열은 대부분 바람을 막는 역할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선 입는 옷은 전혀 아니고요. 땀이 나고 있는 상황이나 땀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면은 두께가 다르고 보온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날 날씨를 봐서 적당한 옷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 3개, 그러니까 델타, 아론, 그리고 몽키, 이 3개의 보온 능력을 말씀을 드리면요. 델타는 굉장히 얇습니다. 너무너무 얇아서 이거는 사실 미드레이어로 분류를 해야 되지만은 베이스 레이어로 분류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위가 심하지 않은 날 입기 굉장히 적합하고요. 델타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는 이게 브린즈 위에 바로 입을 수 있는 이 베이스 레이어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얇고요. 그 다음으로 따뜻한 옷은 이 아론 에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론 에어는 운행할 때 입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땀 많으신 분들에겐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오르막을 오를 때, 그러니까 땀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춥지 않은 한은 이 옷을 잘 안 입습니다. 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런 플리스 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레이어만으로도 오르막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예, 본인의 어떤 체질과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셋 중에 가장 따뜻한 것은 이 마운틴 하드웨어의 몽키 그리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따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날씨에 따라서 3개를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개의 플리스 모두 원단이 폴라텍사에서 만든 거고요. 과거에는 플리스라는 용어 자체가 폴라텍에서 만든 이런 자켓류의 제품을 플리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은 유니클로에서 만들어도 플리스라고도 하고요. 그만큼 폴라텍의 원단 자체가 이런 플리스류에 최적화되어 있는 원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폴라텍 재질로 된 플리스류를 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보온력과 그리고 투습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폴라텍 제품 계열군은 투습력, 땀을 빨리 말려주는 것에 적합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단독 착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미드레이어 제품군은 합성솜 자켓 제품군입니다. 따뜻하기로 하면은 구스털, 그러니까 거위털이 가장 따뜻한데요. 거위털은 투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땀을 전혀 내보내지 못하고요. 땀에 젖어버리면은 보온력이 제로가 돼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충전재가 바로 이 합성솜이고요. 보통은 프리마로프트로 대표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가져온 옷 중에는 프리마로프트가 함유되는 옷은 없는데 어쨌든 대부분 합성솜 자켓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무게 대비 따뜻하고요. 그리고 저조도 보온 능력이 유지되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합성솜 자켓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죠.
아크테릭스의 아톰 LT 후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파타고니아의 마이크로 퍼프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티톤 브레스에서 나온 와피티 후디 모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제품은 제가 제 돈 내고 산 제품인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광고를 받아서 영상을 제작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쭉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후기는 솔직한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풍과 방풍이라는 상반된 기능을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냐라는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제품 역시도 투습 정도와 그리고 방풍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객관적인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느낌만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 개의 제품 중에서는 안에 땀을 가장 잘 내보내는 제품은 이 와피티 후디라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합성솜 자켓치고는 진짜 굉장히 투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에 공룡 능선을 넘을 때 공룡 능선은 능선이기도 하고 오르막 내리막이 많기 때문에 오르막에서는 더워서 이런 합성솜 자켓을 벗게 되거든요. 하지만 능선에서 적당히 바람도 막아주고 그리고 오르막에서도 땀이 적당히 나는데 그 땀을 배출시켜줄 정도 돼서 정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통풍이 잘 되는 제품은 이 아톰 LT라는 모델이고요. 아톰 LT는 대부분의 부분은 이렇게 투습이 잘 되는 재질이 아닌데 옆구리에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는 재질이 붙어 있어서 이 옆구리를 통해서 땀을 적당히 배출해 줄 수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투습이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땀이 살짝 나는 정도, 능선에서 오르막이 그렇게 길지 않은 정도는 입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톰 LT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예전 모델인데 2018년도 모델인데 만 5년을 넘게 입었습니다. 6년 차가 돼가는데 이제는 조금 해진 옷이 낡은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2018년도 모델은 다행히도 내구성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후에 한 2020년도 모델은 가방을 매면 보풀이 난다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옷인데 자켓이 조금 낡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제 슬슬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자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은 파타고니아의 마이크로 퍼프인데요. 이 마이크로 퍼프는 투습이 제로입니다. 투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몸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쉴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옷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옷이고요. 대신 바람이 바깥과 들락날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셋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보온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합성솜이지만은 이 아톰 LT와 그리고 또 와피티 후디와는 용도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이 둘은 움직일 때도 조금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옷은 땀이 나는 상황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지만은 땀이 안 나는 상황에서 체온을 보호할 때는 꽤나 효과적이어서 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합성솜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은 또 가져나오지 못했는데 또 미드레이어에 대표되는 주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리털이나 그리고 거위털 제품이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타고니아에서 선물 보내주신 알프로프트 다운 파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따뜻한 옷입니다. 거의 대장급 패딩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오리털이나 구스털은 땀을 전혀 배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젖으면은 보온 능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 입는 옷은 아닙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쉴 때 입는 옷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저는 산 위에서 밥을 잘 안 먹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좀 고려해 볼 것 같고요. 그 외에 겨울철 일출을 볼 때 이렇게 대장급 패딩을 챙겨가서 좀 따뜻하게 입는 편입니다. 겨울철에는 몸을 안 움직이고 있으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요. 꼭 몸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꺼운 대장급 패딩을 꼭 가져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의의 또 마지막 제품이 바로 쉘입니다. 쉘은 아까 베이스 레이어, 미드 레이어를 인슐 레이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쉘은 보통은 프로텍션 레이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어와 그리고 미드 레이어가 보온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이 쉘은 눈, 비, 바람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만 입고 있다고 따뜻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눈, 비, 바람으로부터 상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 산행을 하다 보면요, 정말 극한의 추위는요, 정말 바람이 셀 때입니다. 초속 7m가 넘어가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고요. 바람에 닿는 피부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옷들을 입어도 이게 방풍이 될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이크로퍼프가 투습이 안 된다. 투습이 안 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방풍이 잘 된다는 말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은 제대로 된 방풍 기능이 없으면은 이 옷 사이사이로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체온을 급속도로 앗아갑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풍 기능입니다. 정말 극한의 추위로 갔을 때는 방풍 기능이 없으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쉘입니다. 뭐 쉘의 대표적인 원단이라고 하면 고어텍스라고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어텍스는 조금 비싸고 그렇게 1년에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파타고니아의 토렌쉘 3레이어 제품인데 비교적 하드쉘 중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해요. 네, 하지만 저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렌쉘이 투습이 안 좋아서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비 올 때 입으면은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비 올 때는 등산을 하지 않고 겨울철에 강한 바람을 막을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겨울철 바람이 많이 부는 능선에서는 땀이 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 제품으로도 우리나라 겨울산을 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겨울 극한의 상황을 가려면 완전 방풍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하드쉘 하나쯤은 가방에 넣어 다니신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정말 바람이 세기로 유명한 산 소백산, 설악산 이런 산들을 갈 때는 정말 필수이고요. 그리고 이런 산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산을 가기 전에 날씨를 미리 검색해 보시고 바람이 초속 4m 이상이다 그러면은 꼭 쉘을 넣어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켓류들도 적당히 뭐 방풍이 되지만은 겨울철에는 이런 하드쉘 하나쯤은 가방에 넣어 다니신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제품을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하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딱 차에서 내리면은 베이스 레이어를 안에 있고요. 그 위에 플리스를 입고 그 위에 합성솜 자켓 이렇게 딱 3겹에서 4겹 정도를 입습니다. 입은 상태에서 내리면은 들머리에서 약간 싸늘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뭐 충분히 견딜만 하고요. 그리고 등산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합성솜 자켓을 벗어서 가방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르막길에는 당일 날씨에 따라서 플리스를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오르막을 오르고요. 오르막을 다 올라서 이제 어느 정도 능선에 올라서 바람이 부는 상황이다 싶으면은 그 위에 합성솜 자켓을 다시 입고요. 그리고 소백산이나 설악산처럼 정말 바람이 굉장히 심한 날이다. 그러면은 그 위에 하드쉘을 입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운용을 해서 제가 등산 유튜브 시작하고 겨울이 올해가 4년 차인데 지난 3년 동안 정말 영하 25도 넘나드는 정말 추운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혀 무리 없이 운용을 할 수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의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3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이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지죠. 룬닥스에서 나온 마켓 팬츠이고요. 참고로 이 제품은 뭐 예전에 제품 리뷰를 조건으로 협찬받은 제품인데 보통 2년 넘은 일이고 하지만 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솔직한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제품은 이 제품도 굉장히 오래 썼어요. 한 7, 8년 썼는데 블랙야크에서 나온 바지인데 사실 바지 이름 모르겠고 쉘러샤의 WB400이라는 원단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네, 겨울 바지로 굉장히 유명한 원단인데 사실 요즘은 거의 제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정말 추울 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올해 들면서 지금 바지를 하나 더 샀고요. 아직 택도 안 뗀 게 보이실 겁니다.
룬닥스에서 나온 크링2라는 팬츠이고요. 저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근데 꽤나 좋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입어봐서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입어보고 성능이 괜찮으면 제가 리뷰 영상을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하의는 상의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의는 등산을 하면서 입고 벗고 할 수가 있는데 하의는 사실상 입고 벗고 하는 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오버 트라우저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등산 바지를 입고 등산을 하다가 위에 덧대는 형태의 바지, 보통은 방풍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오버 트라우저를 추운 날 덧대서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써보진 않았는데 저는 등산 바지만 단독 착용하거나 혹은 안에 레깅스 하나 입고 이 등산 바지 입고서 두 겹으로 등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운용을 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룬닥스 마케는 사실 겨울 바지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하체에는 땀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체 추위를 그렇게 많이 느끼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바지로도 꽤 다닐만 합니다. 안에 레깅스를 입으면 한 체감 온도 영하 15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동계라고 하는 체감 온도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그런 극한 상황을 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바지입니다. 그럴 때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한의 상황으로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방풍입니다. 방풍. 네, 그렇기 때문에 방풍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바지를 입어야 되고요. 저는 이 WB400 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애용해 왔습니다. 이 WB400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방풍, 그리고 두 번째 투습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땀도 어느 정도 말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트레치성이 있어서 굉장히 잘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왠지 모르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등산복 업체에서 WB400으로 된 옷을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좀 제품을 구하시기가 어려울 거고요. 정말 극동계를 버티시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방풍 기능이 꼭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 크링 제품의 경우에도 방풍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느껴지시려나? 필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바람이 통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방풍 기능이 있는 바지를 꼭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런 바지 입으면 안에 레깅스 하나 있으면 한 체감 온도 영하 27도까지도 전혀 춥지 않게 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또 중요한 게 등산 소품들이죠. 일단 모자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는 저는 오늘 세 종류를 들고 나왔는데 보통은 이런 비닐을 많이 쓰십니다. 중요한 점은 귀가 가장 춥기 때문에 꼭 귀를 덮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자는 거의 못 씁니다. 거의 못 쓰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쓰면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모자가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찾은 게 이 아크테르스의 로우 LTW라는 모자인데 이게 비니 중에는 정말 가장 얇은 비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뒤편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얇은데요. 근데 이걸 써도 전 너무 덥더라고요. 이 비니가 다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등산을 할 때는 모자는, 그러니까 비니는 안 쓰고 이런 헤드밴드를 씁니다. 저는 등산을 할 때 아무리 추워도 머리가 춥진 않거든요. 귀만 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헤드밴드로 귀만 가리고 다니고요. 그리고 조금 추워진다 싶으면은 미드레이어나 그리고 쉘에 후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헤드밴드에 그 위에 후드를 겹쳐 있는 형태로 보통 운영을 하고요. 이렇게만 다녀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추위가 오면은 그때는 비닐을 써야 되고요. 가장 극한의 추위로 가면 중요한 게 방풍이라고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역시도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들어있어서 완전 방풍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제 특성 때문인데요. 대부분 분들은 그냥 비니 입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잘 다니십니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중요한 게 장갑이죠. 예, 장갑은 제가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장갑은 이런 식으로
두 겹으로 무조건 2개 이상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하나는 속장갑, 하나는 겉장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영하 한 10도 정도까지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핫팩과 함께 이 제품을 단독 착용합니다. 이 제품은 블랙 다이아몬드의 터치스크린 미드웨이트 제품인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사실 영하 5도 넘어가면 조금 손 시려운데 핫팩과 같이 쓰면 참을만 하고요. 그러니까 속장갑은 중요한 게 일단 터치가 잘 돼야 됩니다. 휴대폰을 많이 조작하기 때문에 터치가 잘 되는 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속건 기능이 필요합니다. 장갑이 젖어버리면 보온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온을 앗아가기 때문에 젖지 않도록 속건 기능이 있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 중에 좀 마음에 드시는 제품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 제품 작년에 처음 썼는데 1년 동안 굉장히 잘 썼고 내구성도 괜찮아 갖고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는 충분히 더 잘 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영하 10도까지는 이 제품을 운용을 하다가 정말 추운 소백산 같은 산에 갈 때는 이렇게 방풍이 되는 이렇게 손모아 장갑 스타일의 장갑을 하나 정도 더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이고요. 그루브스타의 RX 미튼인가? 뭐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만 원 안쪽으로 줬습니다. 근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진짜 이런 손모아 장갑이 굉장히 비쌉니다. 싸도 한 5만 원, 비싸면 10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이 많은데 한 2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요. 정말 추운 극한의 상황에서도 잘 버텨줬습니다. 이 장갑을 끼고 그 위에 이 장갑을 끼면 정말 아무리 추운 상황에서도 전혀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핫팩을 넣는 공간도 있어갖고 핫팩을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핫팩을 넣을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낄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제품이니까 재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작년까지 있었는데 참고로 이 제품이 16,000원인가 주고 샀고 이 제품을 4만 원 넘게 주고 샀던 거예요. 이렇게 더 큰 게 더 싸게 구매했다고 하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말을 좀 보여드리면은 양말은 4켤레를 갖고 왔네요. 양말은 보온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발에 땀이 없지만은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땀을 빨리 말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 양말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울 양말은 스마트 울 혹은 최근에는 단터프에서 나오는 양말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울 양말이 일반적인 등산 양말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요. 되도록이면 겨울엔 울 양말을 신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양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단터프 제품인데 똑같은 단터프 제품이지만은 그 두께가 완전 다른 걸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울 양말도 그 두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단터프에서도 가장 보온력이 우수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으로 제가 산행을 다니면은 한 체감온도 영하 25도까지 중간에 발이 조금 시렸지만은 크게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아니면은 이 정도면은 큰 무리 없이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들은 사실 겨울용 울 양말은 아닙니다. 울이어서 보온력은 일반 양말보다 좀 뛰어나지만은 이 제품처럼 그렇게 보온력이 뛰어난 제품이 아닌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너 양말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진지에서 나온 양말인데요. 이너 양말은 제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얼마였더라? 한 10,000원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이너 양말을 신고 울 양말을 신으면 이 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보온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크게 발 시려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발이 시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런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발에 붙이는 핫팩입니다. 발 등 모양으로 생겨갖고 발 등에 붙이거나 혹은 발바닥에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안 씁니다. 사실 쓰면은 좀 발이 불편해요. 발이 그렇게 시렵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거 쓰시고 발 시려움이 없다고 하고요.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이거 쓰니까 겨울 등산 할만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발 시려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 전용 붙이는 핫팩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핫팩이 나온 김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겨울철 등산 갈 때 핫팩은 필수입니다. 1개 정도는 최소한 필수이고요. 많은 분들은 2개, 3개까지 터트립니다. 주머니 넣어놓고서 손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촬영 장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꺼지면 안 돼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핫팩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게입니다.
여기 보시면 160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제품이 마이핫 보온대가 아마 핫팩 중에 가장 유명했던데 그람 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람 수가 높아야지 오래가 온도도 가장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핫팩을 사실 땐 무게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마이핫 보온대가 그람 수 높을 뿐더러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60g짜리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은 150g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말씀드리면은 붙이는 핫팩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보여드린 발 부착용보다 조금 큰데 이 붙이는 핫팩용을 저는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휴대폰에 부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휴대폰에 부착을 해서 휴대폰이 꺼지는 일을 방지를 하고요. 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등에 붙인다거나, 근데 이거 직접 붙이시면 안 됩니다. 옷 위에 붙이셔야 합니다. 등에 붙인다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휴대폰이 자주 꺼져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휴대폰 뒤에 한번 붙여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류 중에 준비하셔야 되는 게 버프입니다. 버프나 바라클라바입니다. 저는 사실 버프나 바라클라바를 잘 안 합니다. 왜 잘 안 하냐면은 버프를 하면은 입을 가리면 입이 추워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볼이 추워서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은 숨을 쉬면서 수증기가 나오고 수증기 때문에 여기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작년에 정말 추웠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안 썼는데 진짜 얼굴이 찢어지겠더라고요. 바람이 진짜 소백산에서 불어오는데 다른 데는 보셨다시피 제가 방풍을 다 챙겨갖고 하나도 안 추운데 얼굴만 버프를 안 했더니 얼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맞바람 맞을 생각을 못 하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살짝 비껴서 말을 해도 진짜 얼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버프가 필요하고요. 그때도 안 썼지만은 저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마 쓸 것 같아요. 제가 왜 안 쓰냐면은 등산복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목이 있어갖고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믿다가 안 썼는데 정말 되게 고생을 했고요. 저는 다시 소백산에 간다고 하면은 아마 그 정상부 능선 올라가기 전에는 다시 착용을 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풍이 중요하고요. 이 제품은 그냥 일반적인 넥 워머인데 이 제품은 한쪽은 방풍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넥 워머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 이렇게 방풍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넥 워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방풍 기능을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것까지 하면은 아까 등산복 입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진짜 모든 부위가 방풍이 다 되는데 눈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스키용 고글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극한의 상황은 소백산 능선 한 20분 정도이거든요. 네, 20분 정도는 참을만 해서 저는 아직 구매를 안 했고 앞으로도 구매할 생각은 없는데 정말 극한까지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스키용 고글도 구비해서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아이젠이랑 스패치인데 사실 아이젠은 특별할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이런 집신형이라고 하죠. 보통은 집신용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성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구매를 하실 때 국내산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은 조금 빨리 끊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내산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신 형태로 되면은 기능상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집신형이 아니라 뭐 4점식, 7점식이라고 해갖고 발의 중간 부분에만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등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시고요. 꼭 이런 집신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필수 장비 중에 하나가 스패치이죠. 스패치는 눈이 발목 이상 쌓이면은 바지가 젖거나 혹은 신발로 눈이 들어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제품인데요. 사실 기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과 디자인 보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에서 나온 적당한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한 3, 4년째 쓰고 있는데 큰 무리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분들은 안에서 나는 수증기, 그러니까 발에서 나는 수증기가 패치를 투과하지 못하고 얼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발에 땀이 많은 분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고어텍스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품들은 발에 땀도 많지 않고 가격 대비 효용성이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는 않아서 그냥 일반적인 제품으로도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 터치펜입니다. 겨울에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다 보면 휴대폰을 만져야 되는데요. 손모와 장갑 같은 경우는 터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터치되는 제품이 가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장갑을 딱 벗는 순간 손이 깨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터치펜이 있으면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특히나 이건 릴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방에 매달고 다니면은 좀 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을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터치펜만 갖고 다니다가 작년 이맘때 구독자 산행을 했는데 구독자분이 이렇게 릴선을 달아서 선물해 주셨는데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편하게 산행하실 분들은 이런 방식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제가 겨울에 사용하는 장비의 전체이고요. 이 장비로 체감온도 영하 28도 이런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별 무리 없이 다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개인차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설명드린 제품들이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장비를 찾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저는 리뷰 영상도 만들고 겨울에도 산을 워낙 자주 가다 보니까 좀 고가의 제품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원리를 아시면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잘 참고하셔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맞는 장비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모두 준비 잘 하셔서 즐거운 겨울 산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